자,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15-2강입니다. 자, 바로 신자유주의. 20세기 말이지. 의미는 뭐야? 정부의 역할을 제한합니다. 시장의 기능과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강조하는 자본주의. 그러니까 이게 아까 했던 개념하고 이어지는 겁니다. 뭐야? 19세기 후반 20세기였죠? 이거 수정자본주의. 근데 이제 20세기 말 볼 거야. 20세기 말. 이어지는 겁니다. 제가 여기까지 설명했어야 하는데 여기서 끊어서 더 있는지 몰랐어요.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핵심 개념 보면은 그래서 신자유주의까지 끊어주면 될 것 같고 앞에 거하고 지금 이제 경제체제 그 뒤에 들어가서 경제체제는 이제 이 페이지에서 본격적으로 다루는 겁니다. 자, 보도록 하죠. 의미는 무엇입니까? 정부의 역할은 뭐합니까? 제한합니다. 그리고 시장의 기능과 자유로운 경제활동은 뭡니까? 강조하는 자본주의가 되겠네요. 자, 배경입니다. 1970년대 뭐로 인해? 석유 파동으로 인해 발생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정부의 대처에 한계 발생. 뭡니까? 경기 침체와 인플레이션의 합성어가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이다.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관펜 쫙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기 침체 상황인데 그러니까 기본 전제가 경기 침체 상황이야. 여기서 봐 물가가 상승한다고 거기서도 그게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이 되겠네요. 오케이. 한계가 발생합니다. 자, 그리고 신자유주의는 아까 뭐라 했죠? 다시 한번 의미 상기시킨 겁니다. 정부의 역할은 뭐합니까? 제한합니다. 그리고 시장의 기능과 자유로운 경제활동 강조하는 강조하는 자본주의가 바로 뭡니까? 신자유주의입니다. 포인트 줄게요. 그리고 정부의 역할 제한, 시장의 기능과 자유로운 경제활동 강조하는 자본주의라고. 이건 약간 이제 또 아까 20세기 초에서는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 했는데 수정 자본주의에서 신자유주의는 시장의 기능과 자유로운 경제활동, 정부 역할 오히려 제한한다. 또 반대되네요. 그래서 한계가 발생했다. 석유 파동으로 인해 발생한 스태그플레이션. 그리고 20세기 후반에 뭐야? 정부의 지나친 시장 개입으로 뭡니까? 정부 실패가 발생했어요. 그리고 뭐야? 복지 확대로 인한 정부의 재정 악화. 그러니까 복지를 확대한다고 해서 막 좋은 게 아니에요. 막 예를 들어서 전 국민에게 그 의료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해 주겠다고 해요. 그럼 뭡니까? 그만큼 이제 정부가 돈을 써야겠죠? 그래서 의료 서비스를 무료로 받다 보면 이제 정부의 재정은 어떻게 돼? 악화되겠지. 이게 한 예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특징입니다. 특징은 뭡니까? 공기업의 민영화, 노동시장의 유연화, 복지 축소 등이 있겠습니다. 자, 민영화가 뭘까? 내가 헷갈려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뭐야? 공기업의 소유권과 경영권이 민간에게 넘기는 거. 그래서 이제 공기업이 이제 민영화가 된다? 이거 별로 좋은 건 아니거든요. 이거. 좋은 게 아니라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릅니다. 제가 잘못 말했습니다. 그리고 복지 축소는 별로 안 좋죠. 노동시장의 유연한 좋은 겁니다. 자, 주요 학자는 무엇입니까? 프리드만 하이에크. 자, 프리드만 씨하고 하이에크 씨는 뭐였어? 정부 역할의 축소를 강조했어. 그럼 뭐야? 두 개 쫙쫙 밑줄 치고 암기하시겠지? 정부 역할의 축소 쫙쫙쫙 푸하정축 이렇게라도 외우면 된다.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고요. 예시 때 좀 봐주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석유 파동이 여기서 한번 제시되고 그 석유 파동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본다면 이게 학교 부교재로 쓰이잖아. 그럼 뭐라고 추측할 수 있겠어? 이거에 대한 얘기가 문제에 나올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이걸 읽어봐야겠구나. 그러니까 짜증난 것까지 다 읽어보셔야 됩니다. 자,
석유 파동이란 무엇일까? 봅시다. 자, 1973년 아랍 국가들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전쟁이 나자 뭐였어? 아랍 산유국들이 석유 생산을 줄이고 가격을 인상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니까. 이로 인해서 그러니까 중동 쪽이잖아 이게. 그러니까 또 아랍 산유국들, 그쵸? 석유가 나죠. 그러니까 가격 인상했어. 그래서 이로 인해 석유 수입 국가들 물가 상승과 불황을 겪었다. 이후 포인트 뭡니까? 포인트가 제일 중요해요. 이런 거는 석유 수입 국가 물가 상승 불황 겪었고 1978년 석유 생산 줄이고 수출 중단하는 국제사회는 석유 파동을 또 겪었다고. 그러니까 산유국들이 굉장히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적으로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 알아보면 될 것 같고, 이제 경제체제 들어가겠습니다. 자, 경제체제 바로 유형별의 특징이에요. 자, 경제체제는 무엇입니까? 의미부터 알아야겠죠. 생산물의 종류와 수량, 생산 방법, 분배 방식 등이 뭡니까? 기본적인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합의된 제도나 방식.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나 방식이다. 자, 봅시다. 시장 경제 체제입니다. 자, 시장 원리를 한 경제 문제 특징부터 경제 문제 해결. 자본주의와 결합하여 사회재산권 보장하고 시장 가격에 기초한 개별 경제 주체 뭡니까?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보장한다고. 그리고 자원 배분의 효율성, 형평성보다 중시한다고요. 그러니까 형평성 이러지 말고 그냥 효율성부터 따지자고. 약간 윤리적 개념이 별로 들어가지 않는 거죠. 자, 그리고 장점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 뭡니까? 우리 배웠었죠? 앞에서 배웠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 애덤 스미스 씨 있죠? 그러니까 국가가 최소한의 시장 개입만 하라고. 그게 바로 보이지 않는 손. 그러니까 그거의 작동으로 효율적인 자원 배분된다. 그리고 사회재산권 보장으로 개인의 능력과 창의성이 발휘될 수 있다. 이 바로 장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포인트 보이지 않는 손, 효율적인 자원 배분, 사회재산권 보장, 개인의 능력과 창의성. 자, 이렇게 포인트 두시면 될 것 같고, 자, 특징도 형용하겠습니다. 원리, 경제문제 해결, 사회재산권 보장, 이사회정 보장, 효율성, 형평성보다 중시했다. 이렇게 딱 형광펜 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 개입니다. 자, 뭡니까? 빈부격차의 발생으로 인해 형평성 저해되고 급격한 경기 변동 가능성으로 인해 뭡니까? 시장의 안정성이 저해됩니다. 이게 바로 한계가 되겠죠. 장점이 있으면 여러분 단점도 있는 겁니다. 완벽한 체제라는 건 없습니다. 정책에는. 자, 여기 뭐가 있네요. 자, 시장 실패와 정부 실패. 이거 개념 쭉 보고 갈까? 아니야, 이거부터 하고 가자. 자, 계획 경제 체제입니다. 자, 뭐 봐서 아까 시장 경제 체제 봤는데 계획 경제 체제 이번에. 자, 이번에 뭐니까 아까는 좀 자유로워져. 시장 경제 체제는 보이지 않는 손도 나오고 그 국가의 개입 최소화하고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번에 정부와 결정과 통제에 의한 경제 문제 해결. 그리고 사회주의와 결합하여서 사유재산권이 원칙적으로 부정됩니다. 포인트 부정돼요. 생산수단이 뭡니까? 국유. 그러니까 자율성을 약간 조금 빼는 거. 등록된 기기가 없습니다. 클로바이스 짱구야. 통 탭에서 조용히 해. 이렇게 AI가 말썽을 부려요. 새벽인데. 자, 개별 경제 주체에 뭡니까? 경제활동 자유를 제한한다고. 그리고 자원 배분의 형평성을 효율성보다 중시한다. 자유제한이 포인트가 되겠죠. 또 그리고 형평성을 효율성보다 중시한다. 그러니까
약간 뭡니까? 우리나라는 아무도 이쪽은 아니에요. 왜냐면 이건 약간 조금 체제가 조금 결속되어 있거나 조금 독재자 이런 아니면 어떤 당이 권력을 독점하고 있거나 이런 나라들이 보통 이런 체제를 씁니다. 계획경제. 자, 장점입니다. 장점 있겠죠. 왜냐면 벌써 나왔죠. 형평성과 효율성도 중시하면 좀 좋을 수 있죠. 그러니까 바로 나오자. 부와 소득의 불평등 완화. 그리고 정부의 명령과 계획에 따른 자원 배분 등으로 국가의 정책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 자, 한계도 있겠죠. 당연히 그렇겠죠. 그러니까 사유재산권, 그러니까 형평성을 효율성보다 중시했는데 사유재산 이 중시하면서 뭐가 발생해? 사유재산권 및 경제활동의 자유를 뭐라 제한했어. 억압하고 억누른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경제적 유인의 부족. 아니 뭐야? 유인의 부족. 경제활동에 지금 뭡니까? 창의성과 역량 발휘가 저해되고 비효율적 자원 배분이고요. 소비자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한 계획 수립에 어렵습니다. 당연하죠. 정부의 잘못된 결정으로 인해 경제 발전 저해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게 역효과가 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잘못된 결정 저해 가능하다. 그리고 뭡니까? 다양한 욕구를 반영할 수 없다. 그리고 비효율적인 자원 배분. 아까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가능했었죠. 왜? 보이지 않는 손. 국가의 최소화니까. 그러니까 얘는 국가에 개입되니까 비효율적이다. 그리고 창의성과 역량 발휘 저해. 그렇죠. 그리고 포인트는 사회생활권 및 경제활동 자유 제한. 이게 제일 문제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다음은 혼합경제 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장 배경과 특징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등장 배경 언제? 1930년대 대공황입니다. 대공황이 일어나고 시장이 자동 조정 기능이 돼 한계를 체감한 정부가 뭡니까? 시장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했죠. 이때가 뭡니까? 수장자본주의. 자, 수장자본주의는 뭡니까? 정부가 개입하는 거죠. 그 전까지는 뭐였어? 산업자본주의. 정부가 개입을 최소화한다고. 애덤 스미스. 자, 그리고 시장 경제적 특징 봅시다. 그래서 시장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죠. 적극적으로 개입. 정부가 경제 문제 해결을 시도하면서 나타나게 된 거고. 특징 봅시다. 자, 시장 경제적 요소와 계획 경제적 요소를 혼용했었어. 혼합했었어. 짬뽕. 그러니까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는 뭘 써? 혼합 경제 체제를 채택함. 그러니까 이거 약간 장점들을 좀 짬뽕하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혼합 경제 체제입니다. 그리고 국가가 추구하는 목표에 따라서 혼합의 정도가 다르다. 그렇게 어려운 파트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 생각하는데 시장경제 체제고 계획경제 체제인데 얘는 뭐야? 얘는 되게 자유로워. 얘는 되게 뭐야? 국가가 개입해. 근데 이걸 좀 장단점이 있어 둘 다. 근데 이걸 조금 좋은 거 좀 짬뽕해서 혼합경제 체제를 쓰고 싶어. 근데 혼합경제 체제는 뭐가 달라? 나라마다 약간 시장경제 체제의 퍼센테이지가 좀 더 큰지 계획경제 퍼센트가 좀 더 큰 나라도 있고 그건 다 다릅니다. 자, 이제 옆에 있는 거 한번 봅시다. 자, 시장 실패와 정부 실패입니다. 자, 시장 실패는 무엇입니까? 시장에서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않는 거. 그래서 정부 실패는 또 뭡니까? 이 시장 실패, 이 효율적으로 자원이 배분이 안 됐어. 이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정부가 개입을 했는데 오히려 뭐야? 효율적 배분을 또 저해했어. 그럼 더 안 좋은 거지. 그러니까 자, 시장 실패는 정확히 뭡니까? 자, 시장 실패는 어디 안에 들어있습니까? 공통서 이때 집합을 했는데 시장 실패 안에 정부 실패 안에 시장 실패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그림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고. 자, 자본주의와 정부의 역할입니다.
자, 산업자본주의, 수용자본주의, 신자유주의 있죠. 산업자본주의 뭐였어? 작은 정부. 그러니까 정부의 역할을 최소화했지.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의 개념이 이때 등장했던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수용자본주의는 큰 정부. 그러니까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다고. 근데 신자유주의 오면서 바로 뭐야? 다시 작은 정부. 정부의 역할이 뭐야? 축소된다. 자, 그리고 경제체제의 분류입니다. 자, 생산수단의 소유 형태에 따라서 뭐야? 자본주의 경제체, 사회주의 경제체, 봐봐. 생산수를 보장하고 이거는 국유 또는 공유만 인정한다고. 그러니까 약간 사회주의는 중국, 자본주의는 대한민국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자, 그다음에 경제 문제 해결 방식에 따라서 시장 체제, 계획 체제. 그러니까 시장 가격에 따라 자유롭게 경제 문제 해결하고 계획 경제는 뭐야? 정부의 개인 명령, 정부 개입한다고.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경제적 유인이란 무엇인가? 어디서 났냐? 경제적 유인. 여기 있네요. 경제적 유인의 부족. 계획 경제 체제에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거나 하지 않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근본적인 보상 또는 손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하거나 하지 않도록 뭐야? 동기를 부여하는 금전적인 보상이 될 수 있고 또는 손실이 될 수 있겠네요. 하지 않도록. 이렇게 개념이 끝났고 자료탐구 시간입니다. 자, 중요하죠. 신자유주의의 의문을 갖게 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자, 2000년대 들어서 미국 경기가 뭐야? 악화되자. 뭡니까? 미국 정부는 뭐야? 경기 부양책으로 금리를 최대한 낮춘 정책을 펼쳤습니다. 낮은 금리로 이제 대출 가능하잖아. 그러니까 은행들은 뭐야? 이윤을 높이기 위해서 신용도가 낮은 사람한테 뭐야? 주택을 담보로 대출은 뭐야?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판매했습니다. 그러니까 뭐야? 그 금리가 낮았잖아. 그래서 낮은 금리로 이제 약간 낮은 이자율로 이제 대출이 가능해진 거야. 그러니까 은행들은 돈을 좀 벌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신용도가 낮은 사람에게도 내가 너 돈 빌려줄게. 신용도 낮아도. 근데 뭐를 대신 뭐는 내가 담보로 갖고 있을게. 뭐를? 주택을.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판매하는데 은행들은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상품을 경쟁적으로 판매를 시켰습니다. 이렇게 경쟁하고 있어. 바로 시장경제 체제고 그 과정에서 서류 없이 대출해주거나 주택 가격이 전액 대출해주기도 했다. 이게 무엇이 문제입니까? 서류 없이 대출한다는 건 정말 위험하거든요. 그리고 두 주택 가격이 전액. 그러니까 담보에 100%를 빌려준 거야. 100%의 가격을 쳐서 빌려준 겁니다. 예를 들면 내가 4천만 원짜리 차가 있어. 지금 돈이 없어. 그래서 4천만 원짜리 차를 내가 담보로 할 거야. 그럼 그 담보를 받은 사람은 4천만 원에 그대로 빌려준 거야. 100%를 대출해 주기도 하였다. 그래서 뭐야? But 중요합니다. 그러나 나오면 상황이 반전되는 겁니다. 한국어나 영어나 금리가 오르고 부동산 가격이 뭐야? 떨어지면 금리가 올랐어. 그리고 부동산 가격이 떨어졌잖아. 근데 문제는 뭐야? 우리 은행들은 부동산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려줬잖아. 그래서 많은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막 일을 갚지 못한 거야. 주택이라도 어떻게 해야 되는데 안 되잖아. 갚지 못해서 뭐야? 파산하였고, 그리고 파산하여서 주택을 이제 담보로 가져와서 이제 은행한테 주택이 넘어갔잖아. 근데 금리가 오르면서 주택 가격은 떨어진 거야. 그래서 대출금들 돌려받지 못한 대형은행들은 뭐야? 연쇄적으로 파산하면서 2008년에 세계 금융 위기가 발생한 겁니다. 자, 우리 태어나기 전이긴 한데 하여튼 포인트를 잡으면 미국발 세계 금융 위기는 자본주의 문제점 돌아보는 기회가 되었으며 뭡니까? 더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을 위한 다양한 논의와 변화를 끌어냈다 라고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렵지 않았어요. 그렇게. 자, 자료 5번입니다. 헌법을 통해 살펴보는 우리나라 북한의 경제체제입니다. 자, 대한민국 헌법과 북한 헌법입니다. 자, 대한민국 헌법입니다. 자, 제23조 1항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고.
시장 경제의 특징이죠. 그렇습니다. 보장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시장 경제 체제의 특징을 띠고 있는 거고, 북한은 반대로 볼까요? 생산 수단은 뭡니까? 아까 재산권 보장된다 했으니까 생산 수단 이런 것도 다 보장되는 건데, 생산 수단은 뭐야? 여기는 국가와 사회 협동 단체가 소유한다. 계획 경제죠. 그러니까 국가나 이제 사회 단체, 국가가 소유한다는 겁니다. 너게 아니야? 이런 뜻이죠. 그게 뭡니까? 시장 경제와 반대는 계획 경제 체제의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북한은. 자, 두 번째. 그죠? 그리고 재산권 행사는 공공공유에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제32조입니다. 국가는 경제적, 사회적 경제적 방법으로 고용의 증진과 넘어갈게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이거는 여기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별로 중요하지 않아서 날리고 이 파트 보자고.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뭡니까?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며 기본으로 한다. 경제상의 자유가 나왔죠? 이거 뭡니까? 이것도 시장경제의 특징이야.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뭡니까? 계획경제 체제하고 시장경제 체제 중에서 뭐야? 바로 시장경제 체제의 형식을 좀 더 많이 띄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죠. 자, 북한 한번 계획경제 체제라고. 계획경제 여기. 아예 밝혔네요. 우리나라는 뭡니까? 대한민국은 제 23조 제 119, 119조를 보면 뭡니까? 원칙적으로 사유재산권 보장한다. 사회적 경제는 경제활동의 자유변호사 명시하고 있지만 이 재산권 행사 경제활동의 자유에 대한 한계 역시 명시하고 있습니다. 한계 역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개입이 통한 정책도 있다는 건 약간 계획 체제도 있다 없지 않아. 그러니까 혼합 경제 체제인 거죠. 그래서 따라서 우리는 뭡니까? 시장 경제의 틀을 유지하는 가운데 계획 경제적 요소가 일부 더해진 뭡니까? 혼합 경제 체제. 그러니까 시장 경제가 기본 베이스고 그 다음에 계획 경제 요소가 이거 약간 살짝 첨가된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리고 또 북한은 그냥 계획 경제다라고 그냥 알 수 있고 어렵지 않습니다. 자, 개념을 봤으니 개념 체크를 해야겠죠. 자, 신자유주의는 무엇입니까?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강조한다. 자유주의인데 왜 정부의 개입을 강조합니까? 틀렸습니다. 자, 신자유주의는 정부 실패를 초래하였다? 아니죠. 신자유주의는 정부가 개입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처리하겠습니다? 틀렸습니까? 자, 미국발 금융. 그렇죠. 너무 자유적으로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맞습니다. 계획경제 체제에서는 극대화되죠. 틀렸습니다. XXO가 맞나? XXOX 맞네요. 어렵지 않았죠? 자, 적절한 고르기입니다. 자, 대표적 사상가인 케인스야 프리드맨. 프리드맨씨 왜? 아까 주요학자 외웠죠? 프리드맨 아까 뭐라고 해서 푸하정축. 케인스는 그러니까 신자유주의는 프리드맨인데 케인스는 뭐였어? 케인스도 있었거든요. 예, 여기 있네요. 그러니까 케인스는 뭐야? 국가의 적극적인 시장 개입, 즉 수정 자본주의의 대표적인 학자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 학자 같은 거 다 외우셔야 된다고. 사상가나. 자, 어디 체제에서는 땡땡 체제에서는 둘 중에 하나죠. 경제활동의 경제 주체가 포인트 되겠습니다. 경제 주체가 경제활동의 중심이 된다. 뭡니까? 시장이죠. 자유롭게. 자, 아까 외웠죠? 두 개. 인플레이션과 뭐의 합성? 바로 경기 침체. 바로 스태그네이션. 영어로 이제 합쳐서 스태그플레이션. 이렇게 경기 침체하고 물가 상승 동시에 나타난다고. 자, 땡땡 저 경제 체제는 시장 가격 기구의 역할을 중시한다고.
시장 경제. 그리고 얘는 뭡니까? 경제적 유인 중시하는 거 뭡니까? 앞에서 했었죠. 어디가 쓸까? 사실 좀 헷갈리거든요, 저는. 지금 봐서. 그러니까 경제적 유인의 부족. 그쵸? 한 개니까 계획경제잖아. 중시한다고. 그러면 시장이지, 시장. 얘도 시장일 거야, 아무도. 우리나라는 시장이죠. 시장인데 계획이 약간 가미된 혼합이죠. 다 나왔네요. 이제 처음 해볼까요, 여기? 스태그플레이션 시장 계획 맞았네요. 예, 어렵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얘도 볼까? 프리드만 시장 맞네요. 자,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제가 대충 풀고 있는 거예요. 자, 시장과 기구의 역할을 중시하는 경제체제 바로 시장이고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가 원칙적으로 금지돼서 그런 계획이 있지. 어렵지 않습니다. 기능이. 자, 시장 체제. 아유, 너무 쉬워라. 정부의 계획과 명령 통제를 경제 문제 해결 바로 기회. 그럼 바로 시장과 소비자가 자유롭게 잖아. 너무 어렵지 않은 문제들이었습니다. 자, 치점해 볼까요? 기능의 님들 다 맞았습니다. 자, 이렇게 3단원의 첫 번째 파트, 첫 번째 이제 중단원 개념이 끝났습니다. 어떠셨나요? 그렇게 어렵진 않았죠? 근데 이제 우리가 알아둬야 될 포인트라면 뭐가 있겠습니까? 바로 뭐야? 이제 사상가. 이 사상가들을 다 암기하시고, 이 어느 체제는 어느 사상가가 있고 어떤 사상가는 어느 체제를 주장했고 이런 거 다 암기하시고 암기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복습을 시작하셔야 될 거예요. 복습. 이제 3단원까지 나갔잖아. 그러니까 이제 3단원까지 쭉쭉쭉쭉 나가기 시작하면 이제 전의 내용이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복습을 계속 하셔야 돼요. 이제 1단원, 2단원 복습을 하셔야 되는데 2단원 복습 먼저 하시는 걸 추천해 드릴게요. 한지 얼마 안 되기도 했고, 그리고 여기에 외울 게 1단원보다 훨씬 한 두세 배 정도는 외울 게 많기 때문에 여기 먼저 이제 복습을 시작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이렇게 다 이번 주 안에는 아마도 이 사회 파트를 다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개념까지 한번 살펴보고 다음은 핵심 문제 풀이 시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